2024 갑진년. 뭘 해도 술술 잘 풀리는 띠와 뭘 해도 조심해야 하는 띠는 뭐가 있을까요? 갑진년에서 갑은 천간 중 하나고 진은 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로 표현되는데 이 천간은 단순한 숫자 표현이 아니라 천지의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은 천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상징하고 병은 땅에서 산이 솟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각 천간은 10년 주기로 순환하며 천간과 지지가 결합하여 60개의 조합을 만듭니다. 여기서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 표현됩니다. 이 지지는 지구의 계절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는 봄철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 미는 겨울철을 나타냅니다. 지지는 역시 12년 주기로 순환하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의 천간과 결합하여 60년 주기의 띠 체계를 형성합니다. 갑진년은 60개의 년간을 순환하는 띠 체계 중 하나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의 10개 천간과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의 12개 지지가 번갈아가며 조합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2024년은 갑진년 중 어떤 천간과 어떤 지지가 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본 2024 갑진년. 뭘 해도 술술 잘 풀리는 띠와 뭘 해도 조심해야 하는 띠는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맞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쥐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올해 삼재인 띠는 쥐, 원숭이, 용띠입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 쥐띠만 삼재를 당합니다. 원숭이랑 용은 이번 연도가 생각보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쥐띠 분들은 사람들 만났을 때 사건, 사고,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하고 문제 생기면 다음 사건으로 확전이 안 되도록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구설수나 시비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쥐띠는 특히 가을, 겨울이 될 때가 되면 더 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는 되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봄, 여름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쥐띠의 속성이 이번 연도에 뭘로 발현이 되냐? 과거에 안 좋았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오거나 숨겨졌던 일들이나 안 좋았던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과거에 발생했던 안 좋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면 그 문제들이 이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번 연도가 나쁜 연도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 재탕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걸 감안을 하고 애초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시죠. 그리고 옛날에 연인들과 다시 만나는 일들이 있으면서 바람이 발생하는 연도에 가깝습니다. 그니까 비밀 연애들을 발생할 수 있는 연도인데 기존에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가을, 겨울 운이 나빠져서 사건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망신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쥐띠면 과거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지 보고 조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싸우기보다는 유하게 같이 여행 다니면 푸실 필요가 있죠. 원래 쥐띠 분들 자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쥐띠 분들이 의지를 갖고 뭘 하는 경우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재물운 쪽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쥐띠 분들이 이번 연도에 누군가랑 충돌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엮였을 때 좋은 결론이 원래 이번 년이 안 나는 구간이죠. 누군가가 요번에 뭘 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오면 그 누군가한테 거의 당하실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제안을 하면 내가 이번 연도에 이 사람한테 낚이는 거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옛날 병 문제들이 이번 여름이 되면 또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쥐띠 분들의 총운은 5점 만점에 2점밖에 안 됩니다. 사업운도 그냥 그래서 무난하게 돈을 모은다는 느낌과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쥐띠는 이번 연도에는 자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직한 소띠인데요. 소띠 분들에게 작년은 완전하게 좋지 않았던 해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했던 것들이 이번 연도까지 이어오면서 어느 정도 빛을 보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은 소띠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는 좀 쌓았다, 어느 정도는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재물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투자건들이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돈이 될 거고 그 돈으로 뭔가 새로운 걸 더 하실 겁니다. 혹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가을쯤이 되면 거의 돈이 많이 모이실 거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가을, 겨울에 다음 투자나 부동산으로 넘어가시는 걸 할 때 되게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띠 분들이 이번 해에 돈이 되는 해로 용띠해가 가장 좋은 재물운이 될 수 있죠. 원래 소띠 분들에게 주식을 그다지 권장하진 않습니다. 사업이나 운영을 더 잘하는 편이 좋은데 이번 연도에는 부동산 쪽으로 몰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부동산도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거거든요. 건강도 그다지 큰 문제 없으실 거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론이 좋아지면 연애운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소띠 분들이 이번 연도에 레벨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띠 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나쁜 경우입니다. 소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상황이 조금 더 확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가정을 위한 집을 매수를 하는 것들을 적어도 여름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죠. 늦어도 가을까지는 안 넘으셔야 돈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다는 사람들이 제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람들과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작년부터 운이 상승세라서 과거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걸로 물갈이 되듯이 넘어가는 게 당연한데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라면 이번 연도에 직원들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해서 짜증이 났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띠 분들과 연관된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요즘에 왜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 예전이랑 달라졌어. 나한테 너무 소홀해졌어. 걔는 또 누구야?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띠 분들이 싸바싸바하거나 다독여가며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넘어가는 편이 됩니다. 이번 연도가 원래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보다는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고 상황 좋아지다가 안 좋은 추세인 거죠. 그래서 소띠 분들과 문제가 생긴 주변 사람들이 참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소띠 분들에게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연도에 호랑이띠는 완전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외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좋게 마무리됩니다. 호랑띠 분들이 이번 연도에 문서운을 잘 받기 때문인데요. 문서운이 좋은 띠가 호랑이띠, 토끼띠, 그리고 용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4월이나 5월 전에 무조건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기간이 넘어가시면 하반기 때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2월, 3월, 4월에 계획만 하지 마시고 그 계획대로 무조건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공부를 해서 이번 연도에 자격증을 따서
내년에 하려는 생각보다는 2월, 3월, 4월에 배워서 바로 5월 달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연도의 이사, 이직, 새로운 사업의 시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배우자나 연애 기점에서 거의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연하나 동갑이 이번 연도에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호랑이띠 분들이 그럼 하나 더 할까? 하는 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늘려나가는 구간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사업적인 거나 회사적인 부분에서 조그만 이동이 있겠으며 특히 유통업, 무역업 이런 쪽 운이 좋은 편이고요. 내가 이미 안정된 기반이 있다면 좀 더 확장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25평 살고 있다면 33평으로 가볼 수도 있고요. 같은 33평이지만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번 가을까지는 전혀 모르는 업종이나 도전을 해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다. 혹은 새로운 거를 공부해 보고 싶은 경우가 딱인 거죠. 공부보다는 돈 버는 쪽 운세가 좋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가을 전에 시작하시면 한 3년, 5년 안에 그 업종이 안정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사업 고민을 작년부터 고민하고 계신다면 2024년 안에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띠 분들이 24년이 유일하게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연도는 하던 걸 계속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늘리기 좋은 시기라서 이직 같은 걸 하면 좋죠. 다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해 볼까? 창업을 해볼까? 고민 중이라면 창업을 도전해 보는 게 좋은 연도인데요. 건강은 이번 연도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편인데 8월이나 9월에 사고수들이 좀 있죠. 그리고 호랑이띠 분들이 뭔가 도전하실 때 좋은 예감이 드신다면 그럼 그거 하셔야 돼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구조로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에라 모르겠다 확 지르는 느낌으로 진행하세요. 남의 말은 듣지 마시고 내 촉대로 움직이세요. 왠지 모르게 이거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지르시는 게 결과적으로 나으실 겁니다. 이번 연도의 토끼띠는 작년 운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번 연도가 여러 가지로 안정된 구간으로 진입되실 텐데요. 상승운이라기보다는 안정된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시는데요.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옵션이 뭐가 발생하냐?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드밴티지가 발생하는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 협업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혹은 누군가의 귀인을 통해서 운이 더 좋아집니다. 쥐띠 분들은 이번 연도에 누구랑 같이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토끼띠 분들은 누군가의 제안이 있으시면 1년에서 2년 정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시작해 보세요. 재작년, 작년을 기점으로 토끼띠 분들이 하시던 일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상황이 좀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같이 뭉쳐서 일을 해보시면 굉장한 강점을 발휘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가 좋아지고 대인 관계가 확대되는 해인데요. 1년에서 2년 후에는 운이 뒤바뀌기 때문에 24년, 25년 정도의 작은 프로젝트나 누군가랑 같이 팀을 짜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다가 연애운이 있어서 좋지만 결혼운은 안 좋습니다. 이번 연도에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결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2년 이후에 운이 바뀌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나 내년에는 연애할 마음으로 이성을 만나세요. 이번 연도는 특히 여성분들이 소개팅했는데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고 여러 번 소개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복잡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밤새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많은 해라서 이번 연도는 대인관계와 즐거움의 해로 보시면 딱 좋죠. 게다가 토끼띠 분들이
상가 토지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토끼띠 분들 특성상 미래를 위해 벌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시기가 잘 맞는지 혹은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인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 이것 저것 손을 댔다가 나중에 회수할 때 곤란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분산시켜서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4년 안에 매도가 된다면 여기 저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34년 매도를 안 하겠다는 관점으로 투자하면 손해를 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상가나 토지에 투자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집 하나를 사거나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정도로 마음을 먹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놀다가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 솔직히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인관계 같은 경우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걸 자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 뽐낼 수 있는 명함으로 인간관계를 확대하세요. 이번 연도에는 업종의 운이 상승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맥을 확장시키고 연애를 좀 더 많이 하는 한 해가 됩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공부하셔서 내년에 공부한 것들을 확대시켜서 투자 스킬을 늘리는 게 좋죠. 이번 연도의 용띠는 최고의 사주 중 하나입니다. 용띠가 이번 연도에 드디어 운 터져서 재작년, 작년에 나름대로 고생했던 것들이 이번 연도에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 용띠 분들은 대출에서도 지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나 내가 상승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연도라 무조건 무언가 시작하셔야 합니다. 올해의 사주상 문서운이 들어오는 해라서 용띠의 에너지가 발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번 연도는 꿈꿔왔던 것처럼 일이 풀리실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결혼이나 연애 쪽으로 좋아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이죠. 사업적으로 운이 좋아서 투자보다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은 구간인데요. 용띠 분들이 밀어붙이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되실 겁니다. 다른 띠들 앞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 맞지 않으시면 그냥 혼자 가셔도 괜찮습니다. 용띠 분들이 누구 밑에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실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주도권을 꼭 잡으시고 그 감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는 승진하기 좋은 연도기도 하고 굳이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이 워낙 좋으니 돈이나 결과물을 나 혼자서 독식해야 되는데 남하고 같이 하면 나누게 되어버리니까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뽑으셔도 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도 좋습니다.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면 내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있다 보니 마음이 더 편해지기 때문인데요. 정말 일적으로 집중하게 되셔서 야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봄 안에 무언가를 시작하시면 여름 정도에 자리 잡으실 것 같고요. 가을에는 수입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풀로 왕창 뛰시고 휴가는 겨울에 가셔야 합니다. 대신 여름까지 열일하셔야 됩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럴 때 벌어놓으시는 게 좋죠. 이번 연도에 뱀띠 분들이 명예운이 드높아지는 해이기 때문에 평판에 관련된 업종 분들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나를 평가하는 자리에 많이 오르게 되지만 구설수가 많이 없는 해이기도 해요. 새로운 확장이나 새로운 걸 했을 때 명예운이 오르거나 인기가 많아질 수 있죠. 합격, 승진, 취업 등 이 누군가를 통해 평가받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해가 되실 텐데요. 나를 드러내는 경우 특히 좋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유튜브나 인스타를 해보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번 연도에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의 이미지나 나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애운도 좋으신 편인데요. 물론 아까 토끼띠처럼 여러 이성들과 엮이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분과 인연이 되시거나 결혼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재물운이나 돈 버는 부분은
약간 떨어질 수 있죠. 원래 명예운이 좋으면 재물운이 따라와줘야 하는데 인기가 좋으신 거라서 명예운이 좋은 거랑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 회사원인데 인기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다면 연애운만 좋아지겠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성과금, 보너스와 같은 꽁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은 재물운 정도면 괜찮아서 로또 2등이나 3등 정도까지 당첨될 수 있습니다. 1등 당첨만 안 바라신다면 만족하시면 살 수 있죠. 친구가 밥을 사줘서 얻어먹는 것처럼 큰 돈은 안 들어오지만 짜잘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겨울쯤에 심혈관 질환 쪽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장, 뇌 질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9월, 10월, 11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아프시다면 굉장히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원래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환절기나 환절기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구간의 치료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의 말띠 분들은 좀 복잡하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말띠 분들은 올해 계속 파도치는 느낌입니다. 이 파도치는 느낌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사람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게 많고 새로운 기회도 들어왔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연도에 약간의 굴곡이 있지만 엔딩은 좋은데요. 결과는 좋은데 과정이 피곤하다고 할 수 있죠. 올해 법정 문제나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재판이 1심에서 안 끝나고 2심까지 가거나 혹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피곤해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되게 험난한 것이지 결과는 좋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게 이번 년의 마음가짐인데요. 마음을 조급하게 먹거나 일이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러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해라서 때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애 문제나 사람 문제에 있어서도 틈만 나면 싸우고 화해하는 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싸우실 때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적당한 협의점을 찾으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셔야지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면 유하게 넘어가도록 하세요. 임신운도 있으시니까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이나 원래 사업하셨던 것들은 결과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매출이 좋더라도 자잘한 문제가 많아서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연도 매출이 좋았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좋은 연도가 아니다 보니까 잘해주고 돌아오는 게 없어서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거나 한턱 쏜 거에 비해 효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퍼주지 말고 무난하게 가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설수나 시비수가 있거나 유산, 보험과 관련된 소송 부분에서 답이 안 나왔다면 의외의 상황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을 넘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관절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죠. 너무 과한 운동만 삼가시면 이번 연도는 건강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의 양띠 분들은 나의 능력이 그동안 티가 안 났던 것 같다. 내가 좀 평가절하된 것 같아. 이런 게 싹 사라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실 겁니다. 운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되시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문제가 없으실 거거든요. 양띠 분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도 무난한 편이라 소박, 중박, 대박 중에서 중박 정도는 되실 겁니다. 굳이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자면 연애 못하시는 분이 연애하기는 조금 애매하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들이 거의 없고요.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면 때 되면 들어오겠지. 이런 마음보다 내가 직접 돌아다니거나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5점 중에 3점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막상 연애하면 안정적인 상태가 되실 거고
그 외의 사람들하고도 수월하게 잘 지내게 되실 겁니다. 양띠 분들이 3월에서 7월 사이에 뭔가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이 3월에서 7월 사이에 이성을 만나지 않으면 가을이나 겨울에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워 크리스마스는 거의 혼자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적으로 성과가 좋으니 이 성과를 놀러가는 것에 쓰게 되실 수 있습니다. 과소비, 유흥 지출 쪽이 아니라 큰 돈이 쓸 때가 온다는 거죠. 필요한 것만 딱 사면 좋은데 양띠 분들은 이번 해에 차를 바꾸시면 좋습니다. 양띠 분들인 이번에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과감한 지출을 해도 좋고요. 과소비보다는 좋은 쪽으로 지출을 크게 한다는 관점입니다. 건강적으로 볼 때 이번 연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의 원숭이띠 분들은 나의 성과들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해입니다. 올해 물어순이 있어서 신규 이동이나 새로운 자리, 새로운 위치로 영전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귀인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 한 해가 되실 텐데요. 내가 알던 윗선배보다 더 잘 나가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동아줄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이 동아줄을 언제 잡아야 하냐? 그게 바로 2월, 4월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올해 짝수 달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2월, 4월, 6월, 8월을 기점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다가 귀인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회사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업의 거래처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일로 확장이 되거나 새로운 분들의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 연도는 건강운도 되게 좋고요. 사람들과 서로 즐거움을 주고받거나 서로 간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일,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귀인을 찾을 때 같은 업계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같은 업계에서 좀 더 평판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뭘 고쳐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분들과 티타임 가지시는 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분들이 주신 조언대로 하면 일이 술술술 풀리죠. 원숭이띠 분들은 한마디로 귀인이 귀인을 잡으러 다니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에 중요한 실마리 얻을 수 있게 되실 텐데요. 그리고 연애운 상승기라 소개팅이나 중매를 노려보세요. 인연이 없으셨던 분들한테 되게 좋으실 거고요. 이미 교제 중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개받아 보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소개해달라고 말하는 기회도 많이 찾아옵니다. 대인 관계를 넓히기보다는 귀인을 찾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어필하시고 내게 들어오는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봄, 여름에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세요. 분명히 그 중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나 새로운 사업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분들은 창의성이나 기획을 강한데요. 반대로 원숭이띠 분들은 이번 연도에는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창의성을 남이 나한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잡으러 다녀야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가실 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3배 이상의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조언하면 잘 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번에 사람을 잘 만나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다음 상황에 대한 그 실마리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번 연도의 닭띠 분들은 내실을 다지셔야 합니다. 내실을 다진다는 말이 뭐냐? 새로운 기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한 해예요. 이번에 닭띠 분들은 있는 거를 잘 마무리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구간으로 들어가면 안정이 돼서 이번 연도에 새로운 걸 바라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는 운이 조금 막혀 있어서 사업운이 5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쪽으로 돈을 짜잘하게 투자하며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으세요. 5년까지 끌고 가줘야겠다는 느낌으로 안정적인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런 운세다 보니 평판이 엄청나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에서
더 달라지지 않으실 겁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변동이 심한 주식보다는 비율을 나누세요. 부동산에 5주식에 2채권이나 금 쪽으로 3,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문제에서는 폐 쪽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조심하세요. 환절기나 간절기에 감기를 달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건강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엄청 심각한 질환에 걸리거나 아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관리 잘하면 감기에도 안 걸리실 텐데요. 이번 해에는 전이랑 다르게 체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옛날에는 소주 한 2병을 먹었다면 이제는 1병만 먹어야겠다는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서 일찍 주무시고 운동하시는 습관이 들이시면 참 좋으실 겁니다. 이번 연도의 개띠는 유지와 화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거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올해에 뭘 하실 때 좀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유지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시고 자꾸 도전하시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좋은 구성원이 돼서 묵묵히 일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의 기운이 뺏기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끌려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화합을 잘한 다음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연애운이나 결혼운이 좋아서 올해 좋은 분을 만나셔서 결혼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연들을 소개받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시는 게 좋죠.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잘한 지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다행히 거금이 막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은근히 돈이 많이 빠지게 되실 테니 가계부를 쓰며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더 들어올 거를 생각하거나 더 벌 거를 생각하시고 돈을 썼다가 이번 연도에 손에 쥔 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신장이나 방광 쪽으로 안 좋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나빠지는데요. 그러니 10월 달 이후로 신장이나 방광 쪽, 복부 질환 쪽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옛날에 못했던 여행을 가던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자기의 내면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올해에는 책을 읽고 공부하시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의 돼지띠는 드디어 자기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돼지띠 분들이 작년을 기점으로 여러 변동수가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한 해에 그동안 고생한 성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올해는 참고 끝까지 버티시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올해는 쭉 열심히 하세요. 이번 연도에는 내 것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운이 다 좋아서 내년까지 그 운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애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난다던가 평범한 친구 사이였는데 갑자기 연인 사이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 외에도 올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이 안 풀리던 사람은 끝까지 안 풀립니다. 한두 달 만에 갑자기 헤어지게 되는 변동수가 많은데요. 5월, 6월, 7월 넘어갈 때 급변동되는 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 정도가 되시면 성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성과를 연말까지 유지하시면 좋은 결과를 몰고 올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혼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올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별거하고 갑작스럽게 이혼할 수 있죠. 그리고 재작년부터 아픈 증상이 계속됐던 분들은 이번 연도에 호전되실 겁니다. 그러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버티세요. 사람 문제에 있어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일적인 부분에 있어 대부분 안 풀리다가 되는 편이고 되던 일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사람 문제는 좋았다가 나빠져 버리고 나쁜 것들이 좋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넘어갈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뭘 해도 술술 잘 풀리는 띠가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뭘 해도 조심해야 하는 띠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주나 운세를 탓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해보시면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는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산책하기와 같은 가벼운 습관을 들이다가 점점 큰 목표를 잡아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볼 수 있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자존감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단순하면서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자신의 장점을 인정해 주세요. 칭찬 일기를 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잘한 일을 일기로 써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세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면 운이 아무리 좋아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운이 저해될 수 있죠. 명상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멘탈 관리를 계속하면서 2024년 한 해를 보내보세요. 그럼 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2024 갑진년. 뭘 해도 술술 잘 풀리는 띠, 뭘 해도 조심해야 하는 띠, 그리고 그에 따른 조언에 대해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2024 갑진년. 뭘 해도 술술 잘 풀리는 띠와 뭘 해도 조심해야 하는 띠는 뭐가 있을까요? 갑진년에서 갑은 천간 중 하나고 지는 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로 표현되는데 이 천간은 단순한 숫자 표현이 아니라 천지의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은 천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상징하고 병은 땅에서 산이 솟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각 천간은 10년 주기로 순환하며 천간과 지지가 결합하여 60개의 조합을 만듭니다. 여기서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 표현됩니다. 이 지지는 지구의 계절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는 봄철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 미는 겨울철을 나타냅니다. 지지는 역시 12년 주기로 순환하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의 천간과 결합하여 60년 주기의 띠 체계를 형성합니다. 갑진년은 60개의 년간을 순환하는 띠 체계 중 하나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의 10개 천간과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의 12개 지지가 번갈아가며 조합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2024년은 갑진년 중 어떤 천간과 어떤 지지가 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본 2024 갑진년. 뭘 해도 술술 잘 풀리는 띠와 뭘 해도 조심해야 하는 띠는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맞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쥐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올해 삼재인 띠는 쥐, 원숭이, 용띠입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 쥐띠만 삼재를 당합니다. 원숭이랑 용은 이번 연도가 생각보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쥐띠 분들은 사람들 만났을 때 사건, 사고,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하고 문제 생기면 다음 사건으로 확전이 안 되도록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구설수나 시비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쥐띠는 특히 가을, 겨울이 될 때가 되면 더 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는 되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봄, 여름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쥐띠의 속성이 이번 연도에 뭘로 발현이 되냐? 과거에 안 좋았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오거나 숨겨졌던 일들이나 안 좋았던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과거에 발생했던 안 좋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면 그 문제들이 이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번 연도가 나쁜 연도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 재탕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걸 감안을 하고 애초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시죠. 그리고 옛날에 연인들과 다시 만나는 일들이 있으면서 바람이 발생하는 연도에 가깝습니다. 그니까 비밀 연애들을 발생할 수 있는 연도인데 기존에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가을, 겨울 운이 나빠져서 사건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망신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쥐띠면 과거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지 보고 조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싸우기보다는 유하게 같이 여행 다니면 푸실 필요가 있죠. 원래 쥐띠 분들 자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쥐띠 분들이 의지를 갖고 뭘 하는 경우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재물운 쪽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쥐띠 분들이 이번 연도에 누군가랑 충돌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엮였을 때 좋은 결론이 원래 이번 년이 안 나는 구간이죠. 누군가가 요번에 뭘 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오면 그 누군가한테 거의 당하실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제안을 하면 내가 이번 연도에 이 사람한테 낚이는 거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옛날 병 문제들이 이번 여름이 되면 또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쥐띠 분들의 총운은 5점 만점에 2점밖에 안 됩니다. 사업운도 그냥 그래서 무난하게 돈을 모은다는 느낌과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쥐띠는 이번 연도에는 자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직한 소띠인데요. 소띠 분들에게 작년은 완전하게 좋지 않았던 해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했던 것들이 이번 연도까지 이어오면서 어느 정도 빛을 보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은 소띠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는 좀 쌓았다, 어느 정도는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재물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투자건들이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돈이 될 거고 그 돈으로 뭔가 새로운 걸 더 하실 겁니다. 혹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가을쯤이 되면 거의 돈이 많이 모이실 거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가을, 겨울에 다음 투자나 부동산으로 넘어가시는 걸 할 때 되게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띠 분들이 이번 해에 돈이 되는 해로 용띠해가 가장 좋은 재물운이 될 수 있죠. 원래 소띠 분들에게 주식을 그다지 권장하진 않습니다. 사업이나 운영을 더 잘하는 편이 좋은데 이번 연도에는 부동산 쪽으로 몰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부동산도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거거든요. 건강도 그다지 큰 문제 없으실 거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론이 좋아지면 연애운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소띠 분들이 이번 연도에 레벨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띠 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나쁜 경우입니다. 소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상황이 조금 더 확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가정을 위한 집을 매수를 하는 것들을 적어도 여름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죠. 늦어도 가을까지는 안 넘으셔야 돈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다는 사람들이 제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람들과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작년부터 운이 상승세라서 과거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걸로 물갈이 되듯이 넘어가는 게 당연한데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라면 이번 연도에 직원들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해서 짜증이 났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띠 분들과 연관된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요즘에 왜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 예전이랑 달라졌어. 나한테 너무 소홀해졌어. 걔는 또 누구야?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띠 분들이 싸바싸바하거나 다독여가며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넘어가는 편이 됩니다. 이번 연도가 원래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보다는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고 상황 좋아지다가 안 좋은 추세인 거죠. 그래서 소띠 분들과 문제가 생긴 주변 사람들이 참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소띠 분들에게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연도에 호랑이띠는 완전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외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좋게 마무리됩니다. 호랑띠 분들이 이번 연도에 문서운을 잘 받기 때문인데요. 문서운이 좋은 띠가 호랑이띠, 토끼띠, 그리고 용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4월이나 5월 전에 무조건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기간이 넘어가시면 하반기 때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2월, 3월, 4월에 계획만 하지 마시고 그 계획대로 무조건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공부를 해서 이번 연도에 자격증을 따서 내년에 하려는 생각보다는 2월, 3월, 4월에 배워서 바로 5월 달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연도에 이사, 이직, 새로운 사업의 시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배우자나 연애 기점에서 거의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연하나 동갑이 이번 연도에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호랑이띠 분들이 그럼 하나 더 할까? 하는 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늘려나가는 구간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사업적인 거나 회사적인 부분에서 조그만 이동이 있겠으며 특히 유통업, 무역업 이런 쪽 운이 좋은 편이고요. 내가 이미 안정된 기반이 있다면 좀 더 확장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25평 살고 있다면 33평으로 가볼 수도 있고요. 같은 33평이지만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번 가을까지는 전혀 모르는 업종이나 도전을 해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다. 혹은 새로운 거를 공부해 보고 싶은 경우가 딱인 거죠. 공부보다는 돈 버는 쪽 운세가 좋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가을 전에 시작하시면 한 3년, 5년 안에 그 업종이 안정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사업 고민을 작년부터 고민하고 계신다면 2024년 안에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호랑이띠 분들이 24년이 유일하게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연도는 하던 걸 계속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늘리기 좋은 시기라서 이직 같은 걸 하면 좋죠. 다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해볼까? 창업을 해볼까? 고민 중이라면 창업을 도전해보는 게 좋은 연도인데요. 건강은 이번 연도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편인데 8월이나 9월에 사고수들이 좀 있죠. 그리고 호랑이띠 분들이 뭔가 도전하실 때 좋은 예감이 드신다면 그럼 그거 하셔야 돼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구조로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에라 모르겠다 확 지르는 느낌으로 진행하세요. 남의 말은 듣지 마시고 내 촉대로 움직이세요. 왠지 모르게 이거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지르시는 게 결과적으로 나으실 겁니다. 이번 연도의 토끼띠는 작년 운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번 연도가
여러 가지로 안정된 구간으로 진입되실 텐데요. 상승운이라기보다는 안정된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시는데요.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옵션이 뭐가 발생하냐?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드밴티지가 발생하는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 협업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혹은 누군가의 귀인을 통해서 운이 더 좋아집니다. 쥐띠 분들은 이번 연도에 누구랑 같이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토끼띠 분들은 누군가의 제안이 있으시면 1년에서 2년 정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시작해 보세요. 재작년, 작년을 기점으로 토끼띠 분들이 하시던 일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상황이 좀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같이 뭉쳐서 일을 해보시면 굉장한 강점을 발휘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가 좋아지고 대인 관계가 확대되는 해인데요. 1년에서 2년 후에는 운이 뒤바뀌기 때문에 24년, 25년 정도의 작은 프로젝트나 누군가랑 같이 팀을 짜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다가 연애운이 있어서 좋지만 결혼운은 안 좋습니다. 이번 연도에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결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2년 이후에 운이 바뀌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나 내년에는 연애할 마음으로 이성을 만나세요. 이번 연도는 특히 여성분들이 소개팅했는데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고 여러 번 소개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복잡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밤새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많은 해라서 이번 연도는 대인관계와 즐거움의 해로 보시면 딱 좋죠. 게다가 토끼띠 분들이 상가 토지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토끼띠 분들 특성상 미래를 위해 벌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시기가 잘 맞는지 혹은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인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 이것, 저것 손을 댔다가 나중에 회수할 때 곤란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분산시켜서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4년 안에 매도가 된다면 여기, 저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34년 매도를 안 하겠다는 관점으로 투자하면 손해를 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상가나 토지에 투자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집 하나를 사거나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정도로 마음을 먹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놀다가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 솔직히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인관계 같은 경우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걸 자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 뽐낼 수 있는 명함으로 인간관계를 확대하세요. 이번 연도에는 업종의 운이 상승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맥을 확장시키고 연애를 좀 더 많이 하는 한 해가 됩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공부하셔서 내년에 공부한 것들을 확대시켜서 투자 스킬을 늘리는 게 좋죠. 이번 연도의 용띠는 최고의 사주 중 하나입니다. 용띠가 이번 연도에 드디어 운 터져서 재작년, 작년에 나름대로 고생했던 것들이 이번 연도에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 용띠 분들은 대출에서도 지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나 내가 상승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연도라 무조건 무언가 시작하셔야 합니다. 올해의 사주상 문서운이 들어오는 해라서 용띠의 에너지가 발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번 연도는 꿈꿔왔던 것처럼 일이 풀리실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결혼이나 연애 쪽으로 좋아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이죠. 사업적으로 운이 좋아서 투자보다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은 구간인데요. 용띠 분들이 밀어붙이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되실 겁니다. 다른 띠들 앞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 맞지 않으시면 그냥 혼자 가셔도 괜찮습니다. 용띠 분들이 누구 밑에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실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주도권을 꼭 잡으시고 그 감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는 승진하기 좋은 연도기도 하고 굳이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이 워낙 좋으니 돈이나 결과물을 나 혼자서 독식해야 되는데 남하고 같이 하면 나누게 되어버리니까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뽑으셔도 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도 좋습니다.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면 내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있다 보니 마음이 더 편해지기 때문인데요. 정말 일적으로 집중하게 되셔서 야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봄 안에 무언가를 시작하시면 여름 정도에 자리 잡으실 것 같고요. 가을에는 수입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풀로 왕창 뛰시고 휴가는 겨울에 가셔야 합니다. 대신 여름까지 열일하셔야 됩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럴 때 벌어놓으시는 게 좋죠. 이번 연도에 뱀띠 분들이 명예운이 드높아지는 해이기 때문에 평판에 관련된 업종 분들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나를 평가하는 자리에 많이 오르게 되지만 구설수가 많이 없는 해이기도 해요. 새로운 확장이나 새로운 걸 했을 때 명예운이 오르거나 인기가 많아질 수 있죠. 합격, 승진, 취업 등 이 누군가를 통해 평가받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해가 되실 텐데요. 나를 드러내는 경우 특히 좋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유튜브나 인스타를 해보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번 연도에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의 이미지나 나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애운도 좋으신 편인데요. 물론 아까 토끼띠처럼 여러 이성들과 엮이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분과 인연이 되시거나 결혼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재물운이나 돈 버는 부분은 약간 떨어질 수 있죠. 원래 명예운이 좋으면 재물운이 따라와줘야 하는데 인기가 좋으신 거라서 명예운이 좋은 거랑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 회사원인데 인기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다면 연애운만 좋아지겠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성과금, 보너스와 같은 꽁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은 재물운 정도면 괜찮아서 로또 2등이나 3등 정도까지 당첨될 수 있습니다. 1등 당첨만 안 바라신다면 만족하시면 살 수 있죠. 친구가 밥을 사줘서 얻어먹는 것처럼 큰 돈은 안 들어오지만 짜잘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겨울쯤에 심혈관 질환 쪽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장, 뇌 질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9월, 10월, 11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아프시다면 굉장히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원래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환절기나 환절기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구간의 치료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의 말띠 분들은 좀 복잡하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말띠 분들은 올해 계속 파도치는 느낌입니다. 이 파도치는 느낌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사람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게 많고 새로운 기회도 들어왔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연도에 약간의 굴곡이 있지만 엔딩은 좋은데요. 결과는 좋은데 과정이 피곤하다고 할 수 있죠. 올해 법정 문제나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재판이 1심에서 안 끝나고 2심까지 가거나 혹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피곤해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되게 험난한 것이지 결과는 좋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게 이번 년의 마음가짐인데요. 마음을 조급하게 먹거나 일이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러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해라서 때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애 문제나 사람 문제에 있어서도 틈만 나면 싸우고 화해하는 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싸우실 때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적당한 협의점을 찾으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셔야지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면 유하게 넘어가도록 하세요. 임신운도 있으시니까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이나 원래 사업하셨던 것들은 결과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매출이 좋더라도 자잘한 문제가 많아서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연도 매출이 좋았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좋은 연도가 아니다 보니까 잘해주고 돌아오는 게 없어서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거나 한턱 쏜 거에 비해 효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퍼주지 말고 무난하게 가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설수나 시비수가 있거나 유산, 보험과 관련된 소송 부분에서 답이 안 나왔다면 의외의 상황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을 넘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관절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죠. 너무 과한 운동만 삼가시면 이번 연도는 건강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의 양띠 분들은 나의 능력이 그동안 티가 안 났던 것 같다. 내가 좀 평가절하된 것 같아. 이런 게 싹 사라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실 겁니다. 운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되시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문제가 없으실 거거든요. 양띠 분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도 무난한 편이라 소박, 중박, 대박 중에서 중박 정도는 되실 겁니다. 굳이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자면 연애 못하시는 분이 연애하기는 조금 애매하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들이 거의 없고요.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면 때 되면 들어오겠지. 이런 마음보다 내가 직접 돌아다니거나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5점 중에 3점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막상 연애하면 안정적인 상태가 되실 거고 그 외의 사람들하고도 수월하게 잘 지내게 되실 겁니다. 양띠 분들이 3월에서 7월 사이에 뭔가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이 3월에서 7월 사이에 이성을 만나지 않으면 가을이나 겨울에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워 크리스마스는 거의 혼자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적으로 성과가 좋으니 이 성과를 놀러가는 것에 쓰게 되실 수 있습니다. 과소비, 유흥 지출 쪽이 아니라 큰 돈이 쓸 때가 온다는 거죠. 필요한 것만 딱 사면 좋은데 양띠 분들은 이번 해에 차를 바꾸시면 좋습니다. 양띠 분들인 이번에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과감한 지출을 해도 좋고요. 과소비보다는 좋은 쪽으로 지출을 크게 한다는 관점입니다. 건강적으로 볼 때 이번 연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의 원숭이띠 분들은 나의 성과들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해입니다. 올해 물어순이 있어서 신규 이동이나 새로운 자리, 새로운 위치로 영전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귀인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 한 해가 되실 텐데요. 내가 알던 윗선배보다 더 잘 나가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동아줄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이 동아줄을 언제 잡아야 하냐? 그게 바로 2월, 4월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올해 짝수 달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2월, 4월, 6월, 8월을 기점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다가 귀인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회사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업의 거래처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일로 확장이 되거나 새로운 분들의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 연도는 건강운도 되게 좋고요. 사람들과 서로 즐거움을 주고받거나 서로 간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일,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귀인을 찾을 때 같은 업계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같은 업계에서 좀 더 평판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뭘 고쳐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분들과 티타임 가지시는 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분들이 주신 조언대로 하면 일이 술술술 풀리죠. 원숭이띠 분들은 한마디로 귀인이 귀인을 잡으러 다니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에 중요한 실마리 얻을 수 있게 되실 텐데요. 그리고 연애운 상승기라 소개팅이나 중매를 노려보세요. 인연이 없으셨던 분들한테 되게 좋으실 거고요. 이미 교제 중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개받아 보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소개해달라고 말하는 기회도 많이 찾아옵니다. 대인 관계를 넓히기보다는 귀인을 찾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어필하시고 내게 들어오는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봄, 여름에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세요. 분명히 그 중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나 새로운 사업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분들은 창의성이나 기획을 강한데요. 반대로 원숭이띠 분들은 이번 연도에는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창의성을 남이 나한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잡으러 다녀야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가실 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3배 이상의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조언하면 잘 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번에 사람을 잘 만나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다음 상황에 대한 그 실마리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번 연도의 닭띠 분들은 내실을 다지셔야 합니다. 내실을 다진다는 말이 뭐냐? 새로운 기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한 해예요. 이번에 닭띠 분들은 있는 거를 잘 마무리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구간으로 들어가면 안정이 돼서 이번 연도에 새로운 걸 바라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는 운이 조금 막혀 있어서 사업운이 5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쪽으로 돈을 짜잘하게 투자하며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으세요. 5년까지 끌고 가줘야겠다는 느낌으로 안정적인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런 운세다 보니 평판이 엄청나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에서 더 달라지지 않으실 겁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변동이 심한 주식보다는 비율을 나누세요. 부동산에 5, 주식에 2채권이나 금 쪽으로 3,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문제에서는 폐 쪽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조심하세요. 환절기나 간절기에 감기를 달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건강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엄청 심각한 질환에 걸리거나 아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관리 잘하면 감기에도 안 걸리실 텐데요. 이번 해에는 전이랑 다르게 체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옛날에는 소주 한 2병을 먹었다면 이제는 1병만 먹어야겠다는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서 일찍 주무시고 운동하시는 습관이 들이시면 참 좋으실 겁니다. 이번 연도의 개띠는 유지와 화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거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올해에 뭘 하실 때 좀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유지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시고 자꾸 도전하시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좋은 구성원이 돼서 묵묵히 일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의 기운이 뺏기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끌려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화합을 잘한 다음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연애운이나 결혼운이 좋아서 올해 좋은 분을 만나셔서 결혼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연들을 소개받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시는 게 좋죠.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잘한 지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다행히 거금이 막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은근히 돈이 많이 빠지게 되실 테니 가계부를 쓰며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더 들어올 거를 생각하거나 더 벌 거를 생각하시고 돈을 썼다가 이번 연도에 손에 쥔 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신장이나 방광 쪽으로 안 좋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나빠지는데요. 그러니 10월 달 이후로 신장이나 방광 쪽, 복부질환 쪽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옛날에 못했던 여행을 가던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자기의 내면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올해에는 책을 읽고 공부하시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의 돼지띠는 드디어 자기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돼지띠 분들이 작년을 기점으로 여러 변동수가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한 해에 그동안 고생한 성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올해는 참고 끝까지 버티시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올해는 쭉 열심히 하세요. 이번 연도에는 내 것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운이 다 좋아서 내년까지 그 운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애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난다던가 평범한 친구 사이였는데 갑자기 연인 사이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 외에도 올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이 안 풀리던 사람은 끝까지 안 풀립니다. 한두 달 만에 갑자기 헤어지게 되는 변동수가 많은데요. 5월, 6월, 7월 넘어갈 때 급변동되는 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 정도가 되시면 성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성과를 연말까지 유지하시면 좋은 결과를 몰고 올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혼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올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별거하고 갑작스럽게 이혼할 수 있죠. 그리고 재작년부터 아픈 증상이 계속됐던 분들은 이번 연도에 호전되실 겁니다. 그러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버티세요. 사람 문제에 있어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일적인 부분에 있어 대부분 안 풀리다가 되는 편이고 되던 일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사람 문제는 좋았다가 나빠져 버리고 나쁜 것들이 좋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넘어갈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뭘 해도 술술 잘 풀리는 띠가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뭘 해도 조심해야 하는 띠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주나 운세를 탓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해보시면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는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산책하기와 같은 가벼운 습관을 들이다가 점점 큰 목표를 잡아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볼 수 있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자존감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단순하면서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자신의 장점을 인정해 주세요. 칭찬 일기를 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잘한 일을 일기로 써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세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면 운이 아무리 좋아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운이 저해될 수 있죠. 명상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멘탈 관리를 계속하면서 2024년 한 해를 보내보세요. 그럼 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2024 갑진년. 뭘 해도 술술 잘 풀리는 띠, 뭘 해도 조심해야 하는 띠, 그리고 그에 따른 조언에 대해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